고대 그리스 의현인 탈레스는 공자보다 약 70년 앞선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손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며 반대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코 타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양의 현실주의자 공자 또한 이와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고 애쓰지만 소인은 항상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이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자기 성찰 없이 외부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이 팀원을 탓하고 팀원은 팀장을, 사장은 직원을, 직원은 사장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보행자를 탓하고 보행자는 운전자를 탓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탓하고 학생은 교사를, 고객은 점원을, 점원은 고객을 탓합니다. 어른은 아이를, 아이는 어른을 탓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본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현재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50이라는 나이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나를 형성한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의 미래 또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환경 때문이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삶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 좌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과 수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그 일이 사라질 수 있고 수입 역시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정해진 급여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고 싶었기에 업무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상사를 비난하고 동료들과 사소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탓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문성은 연차에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동료나 상사의 협력이 부족해서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직장 생활의 패턴이 20년 동안 굳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직원 1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과 관련 서적을 통해 대표의 역할을 미리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어긋나면 내가 사장인데 이 정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8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에 대한 미움이 쌓여갔고 회사의 매출은 점차 하락했습니다.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직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직장에서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나의 직원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으로는 인생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든 팀장이든 사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에 재직하든 공공기관에 몸담든 임원이든 말단 사원이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가 되어서도 변명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세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스스로를 리더의 관점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아니면 그저 따라가는 팔로워인가? 타인을 이끌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내 자신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원하는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왔는가?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기란 쉽지 않지만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자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움은 즐거운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끄는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학습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없으며 학습 과정 없이 리더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학습입니다. 성장의 기쁨을 선사하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튼튼한 뿌리와 같습니다. 리더의 두 번째 필수 자질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리더는 항상 사람들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은 더욱 행복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지만 늘 즐거운 관계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권한이라도 주게 되면 이러한 욕구는 더욱 강해집니다. 우쭐해지는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리더로서 남들 앞에 섰음에도 무시당하거나 비난까지 받는다면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자가 강조했던 리더다운 리더의 주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한 태도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20년, 30년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오롯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영역이지만 가정 리더십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것이 부부 관계이고 가장 복잡한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조직 리더십의 본질 또한 사람들과의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에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사람과의 문제, 업무와의 문제는 모두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상사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와 갈등,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감정적 고통, 고객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리더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갑니다. 혼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셀프 리더도 둘 이상이 모이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일하는 방식과 둘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요일이 지나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 행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중에는 업무에 집중하지만 주말에는 더 큰 고민과 갈등이 반복됩니다. 어렵지만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약속, 가까운 친인척의 결혼식,
직장 동료와 관련된 경조사 등이 줄을 잇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회사 행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싫어도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주말 모임, 동창회, 종교 모임, 동호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노노의 하기편 1장에서는 다양한 리더십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3단계를 제시하는데 셀프 리더, 조직 리더, 사회 리더, 나아가 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50세 이전에도 그리고 5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50세를 넘어서도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함 없이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살피며 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모색해보고 설령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해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말씀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원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일상의 지침, 선생님께 배운 학업과 생활의 원칙, 다양한 책을 읽으며 깨달은 빛나는 인생의 교훈, 직장 선배나 상사들에게 들었던 직장 생활의 철칙 등 세상에는 수많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대체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만약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원칙으로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것인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입사한 회사를 평생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은 다녀봐야 그 회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욕먹기 싫으면 남을 욕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또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50세가 되면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너무 많이 슬프지 않고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어려움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50세가 되고 나면 사소했던 평범함이 사실은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도 화려한 놀이동산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박한 추억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50세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특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논어의 마지막 구절 세 문장에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50세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삶의 기준들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공자께서는 50세에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천명은 주나라 초기의 태평성대처럼 모든 백성이 행복한 대동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가장 빠른 길은 정치권에 투신하여 권력의 힘을 빌려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50대 초반에 마침내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공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노나라 재상을 겸하는 대사구의 자리에 오릅니다. 춘추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권모술수나 비열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초기의 인의정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나라에 군주다운 군주가 없으니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며 군주를 군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반역과 반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착취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상황은 사만이라 불리는 새 가문이 횡포로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공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인과 도가 원칙이 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14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며 천하를 주유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춘추를 저술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며 평생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죽음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을 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어도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떠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반면 공자는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50세가 되어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아직 연탄재처럼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태운 적이 있었던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한 적이 언제였던가? 친구를 진정으로 뜨겁게 아낀 적이 있었던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뜨거운 효도를 한 적이 있는가? 상사를 뜨겁게 보좌한 적이 있었는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진정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정말 열정을 다해 사랑했는가? 깊은 우정이라 말했지만 그가 외롭고 힘들 때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부모님께도 평소보다 더 뜨거운 효심을 보였는가? 앞에서는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진정으로 상사를 따르고 보좌했는가? 50세가 되어 희망을 품어봅니다. 타인을 향한 불평불만을 멈추고 나 혼자만이라도 제대로 잘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염려가 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명료해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살아보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기쁨을 줄 수 없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50세, 60세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이런 것이 누구 때문일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가난한 할아버지 때문에, 남들 같은 조상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이 동쪽이라서 학교가 서쪽이라서 학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뜨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뜨겁게 달구면 내 주변에서 차갑게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오늘 뜨겁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100년을 살아도 결코 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세와 60세가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나이가 바로 50세의 지천명이기 때문이고 나의 의지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60세의 이순이기 때문입니다.